그래서 우리 공법은 워낙 과목의 특성상 양이 방대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그 전날 일순환에 했던 내용 한번 쭉 지금 동영상 학원 동영상에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우리 이순환 또 공부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으면 또 선생님들이 오늘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건 지금부터 별표 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걸 정리하고 위올 부분은 이어가 주셔야 돼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목의 특성상 그 범위가 우리 국토개혁 법률 요 정도도 안 되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7, 8월에 가서 지금은 듣기만 하고 정리를 한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우리 부동산 공법만큼은 처음부터 좀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시험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공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맨 앞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게 12문제 나오는데 21쪽 바로 들어갑니다. 용어의 정의 나오죠?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별표 하나 딱 쳐놓고 몸만 왔구만 몸만. 자, 용어의 정의 들어가요. 별표 쳐놓고 용어의 정의는 우리 국토개혁 법률에 있어서 전반적인 총칙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다 하면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1, 2월 강의를 듣지 않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 듣고 또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된 이 용어의 정의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조그맣게 별표 하나 더 쳐놔야죠.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한마디로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광역계획권에 밑줄을 긋고 이 광역계획권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광역시, 광주광역시와 같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OX 주무세요? 5분도 안 됐는데 참말로. OX X죠. 광역시의 계획이 아니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 나오죠. 이런 계획을 우리가 청사진 계획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되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도시군 계획 들어가요. 자, 도시군 계획, 도시군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자, 도시군을 보고서 알고 있어야 돼요. 도시군이 뭐예요? 보고 대답합니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게 도시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부터 시까지를 도시로 잡고 그 다음에 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광역시에 해당이 되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 도시군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죠.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자, 도시군 기본계획 네모엮어야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또 네모엮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기본 계획 봐요. 자,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기본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다? 종합. 이렇게 되죠? 종합. 따라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인데, 자, 도시군 보고 대답합니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공간구조 이렇게 딱 들어가면 교통축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은 교통축 이렇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또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러면 이게 또 도시군에 대한 청사진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하는 것은 청사진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무슨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 네모였고 별표 쳐야죠. 유일하게 지금 종합계획이다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에는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별표 한번 치고. 자,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상위계획이라는 게 있고 상위계획이 있고 큰 틀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밑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이렇게 하위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에 걸립니다. 주어를 뭘로 찾느냐에 따라서 서술어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주어를 상위계획은 딱 이렇게 잡으면 이 하위계획에 지침이 된다로 끝나야 돼요. 하위계획은 이렇게 딱 주어를 잡으면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고. 크로스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부합이 안 되거나 내용이 틀렸다. 내용이 틀리게 수립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상위계획 우선의 원칙에 걸립니다. 반드시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로 딱 끝나야 돼요. 우선한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거지. 하위계획을 가지고 비틀면 절대 안 돼요. 하위계획이 무효다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하위계획이 무효다 하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봐요. 왜 안 되냐면 모든 행정계획의 수립과 각종 행정처분은 이 공정력 하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공정력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공정력과 이 공정력을 동시에 지는데 이게 확정력입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청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올바른 짓거리고 한번 이루어진 처분은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앞에다가 이 큰 도로에다가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는데 과태료 5만 원이 서구청장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게 됐어요. 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 자, 저한테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유효 무효. 유효 무효를 논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행정청에서 하는 일단 일은 무효가 아닙니다. 한번 올바른 짓거리고 한번 이루어진 처분은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줘야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의 신청을 해서 이 공정력을 깨트리는 거야. 이 공정력을. 내용 아시겠어요?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게 내 차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 보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납부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죠? 무효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돼. 따라서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내용이 틀리게 수립됐다 하더라도 무효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무효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상위 계획 우선 원칙에 걸립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딱 끝나줘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봐요. 자,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죠?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되죠. 개발, 정비 및 보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한 단어로 관리. 한 단어로 고치면 뭐다? 관리 이렇게 되어지죠.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 이렇게 읽는 거야. 토지 이용 등의 제일 끝에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밑줄 한번 그어야죠.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자, 동그라미 1, 2, 3, 4, 5, 6 나와요. 앞에서 딱 묶어놓고 별표 크게 쳐놔야 돼.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 법률은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공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12문제 중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꼭 이 내용은 외우고 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첫 글자 안 딸 겁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다 하면 틀려요? 안 돼요.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밑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만약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OX. 뭐가 O야? 너무 크잖아. 바로 앞에서 O 하는데 내가 누가 O 했어? 일단 앉아있는 것에 의미를 줘야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첫 글자 안 땁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요걸 지정해요. 뭐 농림지역을 지정한다. 도시지역을 지정한다. 관리지역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계획관리지역을. 자, 무슨 계획으로 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용도지구를 정해요. 경관지구를 지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 한번 해봅시다. 무슨 계획으로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에요. 자, 용도구역 네 가지입니다. 불러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변경 지정하려고 그래요. 무슨 계획으로 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됐어요?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밑줄 긋고 용도구역 이렇게 써놔야죠. 용도구역 한번 써놓고, 자,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오죠. 자, 도로를 설치하는 거 무슨 계획으로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로를 정비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선형개량 도로를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직선으로 개량합니다. 도로를 개량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시험 문제 뭘로 나왔냐면 하천을 정비하는 거예요. 하천 정비.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OX. O. 하천이 기반시설이니까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아시겠어요? 요즘에 그렇게 응용해서 나와. 자, 세 번째가 뭐다? 기반시설 밑줄 그어놓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사업 두 가지가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밑줄, 정비 사업 밑줄. 자, 네 번째가 사업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옳지. 무슨 사업? 옳지.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되죠?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구역이에요? 정비 사업이에요? 구역이 아닙니다. 일단 사업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구역 지정 절차부터 누가 하는 거고, 준공은 또 누가 하는 거, 준공검사는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해야지 이거 구역으로 고치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과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밑줄. 자, 우리 지구단위에서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그렇습니다. 구역이 먼저죠. 그래서 지구단위 이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죠. 구역이 먼저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먼저 지정이 되고 이게 이제 3년 내에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만약에 3년 내 안 나오면 요건 없어진 걸로 보자. 실효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고.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 밑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가에 동그라미 쳐야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자,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구역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몇 년 내 나와야 된다는 건 법에서 규율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내 이게 나와야 된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안 보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집에서 조금 자율학습을 하실 분이 여기 나와 있네. 집에서 하는 거예요. 볼륨을 좀 줄여라. 아니? 자신 없으면. 좋아.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자, 우리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죠. 자,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 하겠습니다. 자,
자, 지구 단위 계획의 밑줄 지구에 동그라미 쳐요. 지구라는 말은 광주광역시 우리 상무지구, 첨단지구, 독림지구, 뭐 1지구, 2지구 이렇게 또는 뭐 운남지구, 신창지구에서 지구라는 말은 광주광역시 전부를 뜻하는 말이다, 일부를 뜻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일부라는 뜻입니다. A지구, B지구 해서 일부를 뜻하는 말이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밑줄 그어야죠. 자,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해서 일부예요. 일부.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일부를 뭘로 바꾸면 틀려요? 전부로 바꾸면 틀리죠.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밑줄 그어야죠. 밑줄 긋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써놓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써놓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밑줄 그어야죠. 미관은 토지 미관, 건축물의 미관.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미관이에요. 밑줄 긋고 가로 열고 건축계획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계획. 자, 그래서 2000년도에 하나의 단일 계획에 의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하고 우리 건축법의 도시설계 파트가 건축계획이 아우러져서 하나의 단일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는 지구별로 도시군에 있어서의 지구별로 일부 지역단위별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겠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우리 5번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가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네모 딱 엮고,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1순환에서 안 했어요. 2순환에서 할 겁니다. 일본의 롯봉기 힐스를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생긴 이 법조문입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고 2019년 내년 말로써 일몰이 되어지는 법조문입니다. 자, 내년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6번을 보니까 거기에 6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네모에 꽂았습니다.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죠. 이런 것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 구역 네모였고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도 네모였고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죠. 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건 자세하게는 본문의 기본서에 들어가서 하고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정의가 뭐냐?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에요.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뭐냐? 여기에서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계획이에요. 편하게 지금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기반시설 갑니다. 기반시설 별표 딱 치고, 기반시설 별표. 자,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어요.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작년에 28회 출제가 됐죠. 단독 문제로. 자,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105쪽을 봅니다. 105쪽.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니까 105쪽을 보겠습니다. 자, 105쪽을 보면 기반시설 나오죠? 가로 1번. 찾았어요? 기반시설 네모 딱 엮고. 자, 기반시설이라 하면 주민의 생활과
도시 기능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반시설은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서 나와주죠. 자, 몇 가지가 나와요? 크게 세분해서 보니까 7가지가 나오죠. 자, 이거 첫 글자 딸 겁니다. 교공, 유공, 방보, 환으로 딸 겁니다. 자, 이걸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어도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주제 뒷면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까지 해가면서 제가 중요하다는 거 꼭 별표를 치고 그건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따라서 합니다. 교공, 유공, 방보, 환. 교공, 유공, 방보, 환. 교통시설. 교공, 유공, 방보, 환. 공간시설. 교공, 유공, 방보, 환. 유통공급시설. 교공, 유공, 방보, 환. 공공문화체육시설. 교공, 유공, 방보, 환. 방제시설. 교공, 유공, 방보, 환. 보건위생시설. 교공, 유공, 방보, 환. 환경기초시설. 자, 교통시설 한번 봅니다. 도로, 철도 밑줄 거예요. 도로, 철도 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다. 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는데요. 주차장에 밑줄 긋습니다. 주차장에 밑줄 그어요. 자, 주차장 밑줄 그었어요. 제일 밑에 보세요. 환경기초시설에 폐차장 나오죠. 폐차장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폐차장은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이다. 이 지문이 떴어. OX. X. 폐차장. 쓰레기 종류, 냄새나는 거다 하면 환경기초시설로 가버립니다. 자, 교통시설은 주차장은 교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렇게 나오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렇게 나와요. 검사시설의 네모. 이 검사시설은 자동차 검사시설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반시설이다 하면 틀립니다. 거기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동차 검사시설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 뜻이야. 자동차가 이게 기반시설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 밑에 그 옆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이렇게 나오죠. 운전학원 네모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운전학원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이 뜻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무 자동차 운전학원 이것도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이죠.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그거 별표 한번 칩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하나가 나와요. 건설기계 운전학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이렇게 안 나와요. 내용 아시겠어요?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이렇게 뜹니다. 자, 공간시설 봐요.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오죠. 광장, 공원, 녹지 등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니다. 자, 그런데 운동장 한번 찾아보세요. 운동장이 어디에 나와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나오죠. 그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죠. 운동장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운동장은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다. 그랬어요. OX. X. 자, 체육과 관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유통공급시설 갑니다. 유통공급시설. 대표적인 유통시설이 뭐가 있나요? 시장, 양도시장, 양도시장 있죠? 이 시장입니다. 시장 찾아봐요. 있어요? 밑에 있네. 시장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시장은 유통공급시설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 백화점이 있죠. 유통 업무를 갖다가 유통시설인 이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은 기반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백화점 써놓고 X 해놔요.
시장은 유통 공급 시설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백화점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밑줄 그어요. 수도 전기, 가스 등 이렇게 잡아갑시다. 유통 공급시설이니까 공급시설, 와이어, 선종류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죠.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네모였고 별표치입니다. 방송국이죠. 방송국 종류 우리 KBS, 광주방송국, MBC 뭐 이런 광주방송국이 있어요. 자,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유무선 해서 무선 이것도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시설이다. 밑에 나오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공공문화시설이다 이렇게 떠버려요. X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방송국 종류인 방송통신시설은 뭐에 해당이 되는 기반시설이다? 유통공급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공동구에 밑줄 긋습니다. 자, 그 밑에 갑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나오죠. 자, 공공동그라미, 문화동그라미, 체육동그라미 쳐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합해서 뭐라 그런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표현돼요. 뭐라 그래요?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학교, 운동장 밑줄, 공공청사 밑줄, 문화시설 밑줄 긋습니다. 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죠. 반드시 공공필요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체육시설,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체육시설 등.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밑줄만 그어요. 청소년 수련시설 밑줄 긋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눈길 서너 번 주고 시험장 가야 돼요. 자, 방제시설 나오죠. 재해를 예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천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그죠? 하수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수도 나와요. 하수도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요. 자, 하수도와 하천 크로스 시켜가지고 감정평가 시험 문제부터 다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천은 무슨 시설인 기반시설이에요? 방제시설인 기반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수도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유통공급시설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와 수도와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한번 틀리죠? 하수도를 집집마다 공급하겠다면 난리 나겠죠? 웃을 수 있는 시간 드렸는데 안 웃네. 참나. 수도는 공급한다 하면 말이 뒤지만 하수도 공급하겠습니다 하면 좋아 그거?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것도 웃어요? 안 웃으려면 말어.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웃어달라고 구걸하기도 싫고. 자, 유수지 저수지 밑줄 긋습니다. 자, 이게 방제시설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막을 방자를 써서 예방한다. 방화, 방방방방 들어가는 거 있죠? 화재를 예방하고 방풍, 바람이죠. 자, 그 다음에 방수, 물이 누수되는 겁니다. 설비, 사방설비죠. 사방사업 한다 그랬죠? 토사흙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축대나 옹벽을 처리한다는 거나 또는 이런 것들도 사방사업이에요. 어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산을 갖다가 깎았어요. 이렇게 깎은 부분을 격자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격자형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토사 흙등이 씻겨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았어요?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았다고 뭐 어떡하라고 해요. 안 보았다고. 네. 반드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안 하죠. 격자형으로 이렇게 안 해요. 희한하죠? 네. 요게 힘을 더 지탱합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벽돌을 쌓다 보면 계속 이렇게 쌓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이렇게 쌓지. 이렇게 쌓는다고. 이렇게 쌓는 이유가 힘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렇게 받는데 수직으로. 이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방조 설비.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이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일단 예방을 하자.
방조 설비. 특히 우리 항구 뭐 항만 뭐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겨 뭐 불가사리 같이 생긴 돌덩이들이 있죠. 이런 것도 설치한 것들이 이 안에 빠져버리면 이 걸어가다가 빠지는 분들 많습니다. 못 나와요 이거. 이 위에 방파제 이 보면 이거 불가사리 같이 생긴 돌덩이 있잖아요. 너는 좀 가정학습 좀 해라 혼자. 좀 못 봤으면 어떻게 하자고. 합격하고 가봐. 이게 참말로. 자, 보건위생시설 봐요. 보건위생시설 보면 화장시설 이렇게 나와요. 화장장입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우리 죽음, 삶 죽음에서 죽음과 생사에서 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야. 예. 자, 거기 보면 화장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밑줄 긋습니다. 봉안시설, 낙골당을 얘기하죠. 자연장지, 수목장 포함합니다. 전부 다 장례식장 밑줄 그어요. 우리 여기 서구 장례식장 있네요. 예, 이건 보건위생시설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예, 도축장 밑줄 그어요. 종합의료시설에 밑줄 긋습니다. 예, 뭐 광주의료원 뭐 이런 종합의료시설들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보건위생시설은 기반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별표 쳐야 돼요. 폐차장 별표 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따라서요. 교공, 유공, 방보환. 교공, 유공, 방보환. 자, 밑에 세 분 봅니다. 더 나눈다 이런 내용이죠. 더 나눌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 동그라미, 자동차 정류장 동그라미, 광장 동그라미.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도자광 이렇게 갈 거예요. 첫 글자 딸 겁니다. 따라서요. 도자광, 도자광. 더 나눌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 도자광, 도로, 도자광,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자광. 더 나눌 수 있다. 잘 보세요. 도로를 세분하면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무슨 도로 특징 보세요. 전부 다 도로로 끝나죠. 그죠? 자동차 정류장을 보세요.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렇게 나와요.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출제됐다니까. 다음에 기반시설 중 도로를 세분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뭐 이런 거,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거 써놓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렇게 딱 써놨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 맞춰야 된다고. 도로로 안 끝나고 뭐 휴게소로 끝났으니까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다 틀려가지고 왔어요.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거지. 우리가 눈치로 맞춰야지 어떻게 해. 아시겠어요? 예, 이해하고. 자, 도로 보세요. 도로. 도로 보면 거기에 고속도로 있어요? 없어요? 고속도로 없죠? 이 고속도로는 이게 기반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도로에 해당이 안 돼요. 이 기반시설이라는 정의가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거든요. 고속도로는 광주광역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로냐 하는 거야.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지 무슨 도시 내에서 필요한 이런 도로가 아니에요. SOC에 해당이 되어지는 우리 국책사업에 해당이 되는 기간시설입니다. 우리 기반시설은 아니죠.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써놓고 X해놔요. 자, 자동차 정류장에 보니까 터미널 종류죠. 터미널 막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이렇게 차고지 종류입니다. 그 정도. 터미널 종류, 차고지 종류가 바로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거다. 자, 광장 보세요. 광장을 보면 무슨 광장 이렇게 다 끝나죠? 예, 그 특징 잘 이해하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관광장이라는 말 밑줄 그어요. 경관광장은 이건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광장을 세분한 기반시설이죠. 미광광장 있어요? 미광광장 써놓고 X. 미광광장은 우리 광장을 세분한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광장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미광광장 써놓고 X 해놨어요. 예, 그 정도. 자, 다시 원위치합니다. 앞쪽으로 가요.
다시 원위치 앞쪽으로. 자, 22쪽 하겠습니다. 22쪽 보면 8번 도시군계획시설 나와요. 자, 이것도 별표.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용어의 정의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용어의 정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밑줄 그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옳지. 자, 우리 오늘 이거 할 건데 이 6가지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안의 절차와 그 다음에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행정계획 파트가 마무리 되어집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첫 시간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거 월요일에 이 내용을 첫 강의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주에 결석이 한 절반 정도가 나와요.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 오늘 부동산 공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농지법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할 거예요. 오늘은 잘 참아주셔야 돼. 다음 주부터가 재밌어요. 쉬워요. 절반이 개그야. 절반이. 자, 여기 한번 봐요. 기반시설이 있어요. 우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이 있어요. 학교 등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런 게 다 기반시설이죠. 뭐 요건 도로는 교통에 관련된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이고, 요거는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고, 요거는 이제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기반시설입니다. 다 공부했어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요런 것 등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지냐면 계획 이시 설치한다, 그냥 설치한다. 옳지. 어떤 계획으로? 그래요.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딱 결정이 되어지면 이 기반시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를 하면서 외웁시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은 행정계획상 시설입니다. 이해 가요? 자, 따르세요. 따르세요. 무시하고 합시다. 꼭 가정학습을 혼자 하셔야 할 분이 있는데 꼭 나와가지고 돌출발언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냥 성격은 좋은 분이에요. 자, 한번 저 따라서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봐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이 앞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옆에 이 도로에. 자, 이 도로를 뭐라 그러냐면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게 남북도로와 동서관통도로를 새로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내는 거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요거는 도시군계획시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다 마무리해서 차들이 오고 가고 해요.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되면 다시 기반시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 저기 무안 거쳐서 목포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시설을, 이런 기반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다 기반시설의 종류죠. 자,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 해봐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OX X 이대로 떠야 된다니까.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행정계획상 시설입니다. 자, 제가 2010년도에요. 21일 시험 문제죠. 그때 마지막 10월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81번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제가 틀린 것 고르기. 뭘 냈냐면 이걸 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꿨습니다.
크로스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틀린 지문 고르기. 그걸 제가 1번을 냈어요. 딱 그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어. 틀린 거 고르기. 그 지문. 출제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나왔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걸 바꿨거든요. 제가 출제할 때. 그대로 나왔다. 자, 중요합니다. 광역시설 가겠습니다. 기반시설 중 네모였고요. 자,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네모였겠어요? 예, 광역시설은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이다. 중 그랬으니까. 응?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중 그랬잖아요. 중 스님이에요 이게? 스님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든지 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묻지도 않고. 자,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자, 둘리상 밑줄 거예요. 우리 국토계획 법률에 나오는 이 광역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둘리상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광역 딱 나오면 2개 이상 이렇게 항상 해석하는 거예요. 둘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입니다. 걸쳐있는 시설 밑줄 거래 동그라미 쳐요. 자, 대표적인 걸쳐있는 시설이 대표적인 게 도로, 철도 등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도로나 철도 등 저기 목포까지 걸쳐있어요. 뭐 이런 것 등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광역시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리상 밑줄 그어야죠. 특별시, 시, 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시설 밑줄 이용 동그라미 쳐요. 공항이죠. 공항. 공항, 항만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공항, 항만 등 이렇게 써놓기만 해요. 뒤에 또 나오니까 자세하게 또 이해합시다. 내용 이해 가요? 걸치는 시설과 우리 이용하는 시설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해봐요. 광장이에요. 광장은 이용하는 시설, 걸치는 시설. 녹지는 수도는 이게 이해가 가? 이해 안 가니까 그냥 해. 장녹수는 걸이야. 걸. 이렇게 걸치는 시설이야.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따라서요. 장녹수 걸, 광장, 녹지, 수도, 걸치는 시설. 장녹수 걸. 나중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때 가서 확인하게요. 자, 그 다음에 공동구 가겠습니다. 공동구 봐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수용. 지하 매설물을 공동수용 밑줄 긋습니다. 함으로써 공동구 설치 목적이 나오네요.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며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줄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밑줄 긋습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자, 공동구에 동그라미 쳐놓고 지하 매설구라고 써요. 지하 매설구. 지하 매설구라고 썼어요. 공동구 첨단지구나 거기 무슨 봉선지구에 공동구 설치됐대요 안 됐대요? 여기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 없어요? 공동구 설치됐대요 안 됐대요? 광주광역시는 공동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하수도가 이 앞에 도로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것들은 수도관, 가스관, 뭐 하수도관에서 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관로에 개별적인 관로입니다. 제가
한 20년간 살았던 일산 신도시가 공동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백석에서 대화 정도까지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무지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관로에 의해서 다 뽑았어요. 집 앞까지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구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건 영화에서나 봤을 거예요. 이 개별적인 관로를 모두 여기에 수용돼야 돼요. 가스관, 뭐 하수도관, 뭐 이렇게 수도관 이런 것 등이 다 수용돼야 됩니다.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여기에서 하는 건, 이 공사하는 건 개별적인 관로 작업입니다. 예, 이 공동구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영화에서나 봤을 겁니다. 이거 일반인들 오픈 안 시켜요. 이거 오픈시키면 어떡하라 그래. 누구나 다 들어가서 여기서 폭약 설치해가지고 터트려버리면 큰일 나지. 직접 공동구 관리자가 도시군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요. 뭐 일산 같은 경우는 시설안전공단한테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공동구 들어가서 다시 보게 해요. 자, 개별적인 관로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자, 11번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나오죠? 자, 별표 치고. 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밑줄 그어요. 이걸 기반시설로 바꾸면 안 돼요. 에? 자, 기반시설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거 봐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 이거 봐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이걸 통과한 걸 설치, 정비, 개량해야 된다니까. 내용 됐어요? 네. 자,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말하는데요. 자,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밑줄, 2번 도시개발 사업의 밑줄 긋습니다. 3번 정비 사업의 밑줄 그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2번, 정비 사업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뭐라 그런다? 도시군, 옳지,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별표 치고. 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필요 없고 공공시설 보겠습니다. 자,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으로 지부해 버리겠습니다. 밑줄 긋고. 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 네모에 꺼놓습니다. 네모에 껐어요. 우리 공용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공공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그냥 공공시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국토기법률에서 공공시설을 하면 다음에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이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용은 용이라는 말은 쓴다는 얘기죠.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용의 주체가 공적 주체입니다. 이용 주체가 공적 주체예요. 행정청, 우리 정부 청사, 세종시에 있는 거. 자, 각종 청사, 광주, 광역시청,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원은 좀 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공적 기관에서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청사 등입니다. 대표적인 거. 이걸 공용시설이라고 해요. 공공용시설은 뭐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이. 이 공공,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원이에요. 공원. 도로, 우리 차 끌고 다 이용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 등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률의 공공시설을 하면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이것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밑줄 긋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해야 돼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밑줄 그어요.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이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나 저기 여기 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있죠. 금호 고속버스터미널 우리 광주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그건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지? 그런데 그 광주광역시에서 그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 거야. 개인 그 금호고소인가? 이 땅일 거야 아마. 박 사장님 땅인가 돼.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인지 주차장이 공공시설이 아닌지는 경찰을 가지고 가면 알아요. 경찰로 딱 진입했을 때 절반으로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지면 공공시설인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안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지면 민영주차장이에요. 제가 그걸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안 깎아주더라고. 왜 안 깎아줘요? 이거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개인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 거기 비싸요. 뭐 10분인가 얼마인데 800원인가 얼마 받더라고. 1600원인가. 자 그 다음에 봐요. 국가계획 나오죠. 선생님들 국가계획 두 가지가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 뭐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한다, 환경부에서 수립한다. 전부 다 국가계획입니다. 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놓습니다. 너무나 기니까 그 정도만이. 그러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모두 포함된 계획들 뭐 이런 것 등이 국가계획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뭐 국가계획의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 도시군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연계성을 맺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용도지역 나오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 나와요. 용도구역 나와요. 요걸 갖다가 묶어 놓습니다. 자 세 가지를 묶어요. 16번 17번 18번 요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 묶기가 곤란해요? 페이지가 틀려서? 너나 못 묶지 뭐. 다른 사람 다 묶어. 오직 했으면 김치국물 책에다가 흘리고 그러겠어.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다니까 2배로. 김치국물 흘려가지고. 자 우리 여기 봐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 있죠. 이해 간단하게 해봐요. 용도 지구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용도 구역이에요. 이해만 좀 합니다. 이해만 하고 또 이 부분은 이유자고요. 자 우리 용도 지역이 뭐고 용도 지구가 뭐고 용도 구역이 뭐냐 하는 거. 여기 부동산 공법 강사가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국토계획법률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률에서 나오죠. 이런 용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다 해서 법적 용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 불키면 안 돼요. 이해 안 간다 그래서. 법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법에서. 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용도라는 말이 나오죠. 용도가 무슨 뜻이에요? 옳지. 쓰임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쓰임새. 그런데 용도 지역과 지구는 쓰임새를 밝힐 때는 잘 듣고 이해해요. 쓰임새를 밝힐 때는 지역이라고 하자 지구라고 하자 해서 법에서 정한 거야. 이해 가요?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용도 구역은 아예 쓰임새를 안 밝혀요. 쓰임새를 안 밝히고 현 상태 그대로 묻겠다 이 내용이에요. 현 상태로 묶어두겠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묶어두겠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두겠다. 자 봐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쓰임새를 밝히니까 같은 성질이죠. 요렇게 썼어요. 용도 구역은 이렇게 쓴 거 이해 가요? 똑같이 쓰임새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요건 1차적
뭐 쓰임새를 밝힌다. 2차적으로 밝힌다. 이건 말이 되지만 이건 3차적으로 밝힌다면 틀립니다. 이 쓰임새를 안 밝혀요. 개발 제한구역이다 하면 현 상태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거야. 묶어두겠다는 거야.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런데 이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어떻게 틀리냐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있어서 토지에 맨 처음입니다.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때는 요렇게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정했다? 법에서 정했다. 그 다음에 지구라는 말은 요건 두 번째부터예요. 두 번째 이상부터 이상 쓰임새를 밝힐 때는 뭐라 그러냐면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거예요. 내용 됐어요? 자, 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자꾸 시험장 가면 돼요.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는 거니까 맨 처음 밝혔을 때니까 중복 지정이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는 건데. 도화지에다가 맨 처음 이렇게 그림을 쫙 빗그림을 그려 들어갈 때가 지역이라고. 그 이후에 중복해서 두 번째 이상부터 밝힙니다. 따라서 이건 중복 지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이것만 자꾸 시험장 가면 돼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해해요? 이걸 A용도로 쓸 거야. A용도로. 이 지역을 A용도로 쓸 겁니다. A 지역이라 해야 돼? 지구라 해야 돼? 구역이라 해야 돼? 그렇죠. A용도로 쓸 때는 이걸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국부적으로 정해서 여기 A용도 지역 위에다가 다시 정했어요. B용도로 쓰자, C용도로 쓰자 그랬어요. B용도로 쓰자, C용도로 쓰자 해서 용도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옳지, 지구라고 해야 돼요. B지구, C지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구를 지정하는가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긴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저기 해보면적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농경지가 있고 논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도 있고 여기에 마을도 있어요. 마을도 있는데 이 뒤에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자, 이거 맨 처음 쓰면서 밝힐 겁니다.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농사도 짓는 곳이 있네요. 논밭이 있고. 네.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자,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업이나 또는 이게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농림용도로 쓰임새를 밝히고 싶어요. 맨 처음 밝히죠? 맨 처음 밝히니까 농림 뭐라 그래야 돼요? 옳지, 지역이라고 해야 돼요. 지구, 구역, 땡. 맨 처음 쓰임새 밝혔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네요. 그죠? 자,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 주거지역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중복지역 안 된다니까. 이게 지역이란 말은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렇지, 취락지구라 그래요. 이런 걸 똑똑하긴 해. 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지구라고 해야 돼요. 이제 덧붙일 때는. 그래서 농림지역에 주거지역이 있다 해버리면 큰일 나요. 농화주택 있는데 취락지구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용 돼요? 무슨 내용인지? 자, 여기 보니까 서석대처럼 주상전리가 있어요. 주상전리 뭐 이런 게 기암기석이 있어요. 기암기석. 자, 이게 경관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 농림지역으로 딱 쓰임새를 하나로만 용도로 쓰임새를 밝히면 농림지역에 축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축사 떠받치고 있는 이런 땅을 지게 산다 해서 생산시설 부지 기억나요? 농막 이런 거 농지법에서의 농지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용도로만 밝혀버리면 여기에다 축사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축사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라고. 내용 이해가요? 그러면 쓰임새를 경관 목적으로만 쓰임새를 밝히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경관 뭐라 그래요? 그렇지, 두 번째부터 밝히니까 지구라고 해야 돼요. 지역 해버리면 안 된다고. 내용 이해가요? 그럼 왜 이렇게 지구가 필요한 거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농림지역이다 하면 건폐율로 20%를 적용받는다. 이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에요.
20%를 적용받으면 논밭이 전부 다 전용된다고. 그죠? 따라서 이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60%의 건폐율을 줍니다. 그래야 창고도 짓고 농가주택도 짓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완화시킨 거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을 완화시킨 겁니다. 제한을. 요건 축사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강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완화도 하고 강화도 하는 거. 용도지역 위에 지정해서 이런 걸 지구라고 해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하면 뭐고? 지역이고 용도지역이고 그리고 중복 지정할 수 있다면 뭐다? 옳지. 자, 구역은 뭐냐? 상관없어요. 현 상태 그대로 묻겠다 할 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을 보면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까지만 밑줄 긋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행위 제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토지 용도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밑에 용적률 두 번째 줄 끝에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만 세 번째 줄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농림용도로 도시는 도시용도로 이렇게 활용해야만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공공복리가 증진되겠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게 건축행위 등을 하는 것이고 토지 이용을 하는 거고 시골은 시골대로 맞게 해야만 공공복리가 증진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키워드입니다. 네모 별표 이거 하나만 잡아가면 됩니다.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입니다. 네모 있고 별표 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오른쪽 위에 용도지구 갑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밑줄 긋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자, 밑줄 그어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밑줄 긋습니다. 가로 열고 중복지정이라고 써놓고 별표. 중복지정 써놓고 별표를 쳐놓습니다. 자, 적용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용도구역 가겠습니다.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자, 토지와 건축물의 행위 제한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첫 줄 끝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밑줄 긋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밑줄.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에 끊었습니다.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 자, 별표 쳐요. 따로 정한다는 말. 별도로 정하는 거예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입니다. 조정관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요. 조정관리한다는 얘기는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죠. 따로 정해서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되도록 내박쳐 두겠다, 쓰임새를 밝히겠다, 아니면 현 상태대로 묶어두겠다. 묶어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가로 열고 묶어두겠다라고 써놔요. 조정관리라는 말은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풀어주지는 않겠다는 내용이죠. 조정관리라는 말은 현 상태대로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19번과 20번 서로 연결해서 별표 쳐놓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별표 쳐놓고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고 써놓습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고 써놓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우리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서로 중복이 안 됩니다. 왜? 이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고 이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말 그대로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에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기로 인해서 밀도입니다. 밀도라는 말은 건축물의 밀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죠. 이것을 관리한다는 얘기야.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죠.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강화로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관리하는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왜? 기반이 설치할 수 없으니까. 곤란하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긋고 멜표칩니다. 강화에 동그라미 쳐요. 건폐율 용적률 강화요, 완화요? 강화입니다. 강화. 강화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 중요합니다. 자,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밑줄 긋습니다. 별표. 외 동그라미 쳐야 되죠. 외 동그라미 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외 동그라미 쳤어요. 별표 쳐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죠. 두 번째 줄 중간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밑줄 긋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잡고 요건 기반 설치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중복지정이 안 된다는 거. 요 정도만 지금 기반 설치 비용은 지금 필요 없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